본 프로그램은 정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녹음하였습니다. 네, 현재는 아니고요. 10년 전까지 일어났던 민다나오의 상황이자 현실이었던 건데요. 그 이후에 평화를 이루고자 정말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노력들이 있었을까요? 네, 그래서 2008년에 그렇게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일본이나 말레이시아, 유럽연합, EU라고도 하죠. 또 국제 NGO들이 중재를 나서게 됩니다. 2012년도에 네. 중재를 나서게 됐고 여러 가지 협정 같은 것들이 이제 체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018년 7월에 그 기본법이 의회에 통과가 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전쟁이 일어난 지는 2008년인데 이런 이제 중재를 통해서 법 하나 만드는데 너무나 많은 과정들이 필요를 했고 10년이나 걸릴 일이었을까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협정만 맺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 진정한 평화가 이제 정착되기 위해서 협정을 끝이 아니라 하나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0년 만에 진짜 어렵게 서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해주지 않으면 이 또한도 형식적으로 끝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법, 사법, 행정부의 역할을 통해서 이런 민주주의적 절차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 절차대로 가야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의 동의를 얻게 되는 제도화 과정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만약에 거치지 않고 앞서 본 것처럼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민다나오 사회도 그렇지만 전 세계에는 굉장히 많은 분쟁이 있는데 여러 평화 협정들을 이제 만들고 또 서명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 중에 절반 가까이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HWPL은 국민들이 평화를 지지하게끔 만드는 일에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뭐 협정을 끝내고 대의적으로 발표를 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평화의 주체죠. 국민들을 참여시키고 국민들을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HWPL이 민간단체이지만 이 평화를 이끌어가는 데도 많은 역할을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다라는 좀 추측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민다나오 분쟁의 역사에 대해서 훑어봤습니다. HWPL이 민다나오의 전쟁 종식과 또 평화 정착에 역할이 있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네, HWPL이 민다나오 평화에 실제로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기 앞서서 먼저 좀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장금희님 혹시 전쟁 지역에서 전쟁이 종료가 됐다고 했을 때 그 지역의 평화가 완전히 정착되고 평화를 문화화하려면 얼마나 긴 세월이 필요할까요? 이게 너무 국가별로 좀 편차가 있는데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수십 년이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해외 많은 국가들을 보면 전쟁의 상처로 폐해로 인해서 아직까지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당시 2차 대전, 1차 대전 때 피해를 입었던 국가들도요. 아직까지도 힘들어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은 걸로 봐서 이거는 가히 숫자로 표현하기 어려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이 아직도 전쟁의 피해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 생긴 많은 문화적 갈등, 많은 생각과 그리고 또 이제 휴전국과 이게 군대에 가는 이제 징병제와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아직도 대한민국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대한민국 남자들이라면 공감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마다 굉장히 좀 편차가 클 것 같아서 어떤 숫자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결국에는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한 시민들의 마음과 노력에 달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 이제 평화 교육을 또 힘쓰시고 많은 시민들과 소통하시다 보니까 그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군요. 대한민국이 굉장히 빨리 전쟁에서 회복된 나라로 꼽히는데 전 세계에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국가는 대한민국 뿐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이례적인 거죠. 그만큼 전쟁의 상처는 깊고 오래가고 그 피해를 가늠하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쉽지 않겠네요. 회복이 된다는 게 과연 될런지도 의문이 들고 있는 지경이에요. 어떡합니까, 해리포터님? 네, 뭐 아무래도 뭐 짧은 시일에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겠죠. 나의 생각 하나 바꾸던 것도 쉽지 않은 것처럼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를 심어줘야 하는 일이니만큼 예, 정말 어떻게 보면 꿈만 같은 그런 세계일 것 같은데 네. 그만큼 모두가 이렇게 평화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야지만 또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민다나오에서 하고 있는 역할 중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그런 평화에 대한 필요성,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고 어떤 평화의 문화를 가져야 되고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전파하고 이제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사를 많이 열고 또 기념비도 건립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뭐 평화 교육부터 해서 그런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을 주기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평화의 문화를 만들고 예, 전파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좀 네. 그런 역할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좀 평화 문화나 이렇게 좀 많은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HWPL의 평화 행보도 좀 주목할 만한데요. 이거는 저희가 다음 주에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월 24일에 HWPL이 주도한 민다나오 가톨릭과 이슬람 종교 지도자가 참여한 민간 평화협정. 이게 이제 필리핀의 평화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지가 궁금한데요.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2014년에 필리핀의 평화 순방을 가게 됐었는데요. 그 이전부터 민다나오 내에서 구호 활동이나 이제 종교 지도자 간의 대화, 또 청년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전부터 해왔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필리핀 정부와 이슬람이 제3의 국가에서 한 것과는 다르게 분쟁 지역에 2014년 1월 24일 HWPL 사절단이 직접 들어갔죠. 저희가 일방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고요. 네. 2013년 9월, 몇 달 전인데 민다나오의 카가얀 데 오로의 안토니오 레데스마 카톨릭 전 대주교님이십니다. 그분이 HWPL 이 대표님께 민다나오 분쟁 해결을 위해서 중재를 좀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게 돼서 방문을 하게 됐었습니다. 오, 초청이 있어서 간 거란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당시에 주변에서 실은 그 방문을 많이 만류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분쟁이 있었던 지역이고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간다고 하지만 좀 만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대표님이 그 전쟁 상황인 곳에 들어가셔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주체가 되도록 이끌어내서 평화가 진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이 대표님이 뭔가 기여를 했다라고 하기에는 좀 다소 좀 추상적으로 들려요. 어떻게 뭐 움직이셨던 것일까요? 네, 그래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협약을 했던 당시에 이 대표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앞에 모아놨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원합니까? 아니면 전쟁을 원합니까? 그거를 시민들한테 물었다는 거죠. 오. 그래서 아마 평화를 원한다 하면 이제 손을 들어봐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쟁을 정작 하고 있긴 하지만 전부가 다 평화를 원한다고 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님은 그렇다면 평화 협약서에 서명을 하라고 그 현장에 참석한 카톨릭 그리고 이슬람 측 인사를 앞으로 불러서 서명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위한 화해와 협력을 할 것을 촉구를 하셨고요. 그래서 그 시민들이 다 손을 드는 그런 상황에서 이 리더들이 사인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협약서를 서명을 하게 됐고 현지의 이슬람 카톨릭 정부와 민간, 정치, 종교를 대표하는 그 두 지도자가 서명을 하고 나서 이제 손을 맞잡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HWPL이 했던 민간 평화 협정과 정부의 협정을 좀 비교를 해본다면 이전에 정부와 MILF 간의 협정은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인 그런 합의와 협상이었고요. 네. 그리고 민간 협정이 국가와 지도자에 의한 대표성이 없다고 한다면 HWPL이 했던 민간 평화 협정은 한 국제 단체에 의한 지역 공동체 간의 합의,
그러니까 실제로 갈등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화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였다는 것이죠. 단순히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문화적이고 대중적이고 또 사회적인 운동으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사회에 스며들도록 좀 확대를 했던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국가와 지도자들이 일방적으로 시키는 게 아니라 평화를 원한다. 시민들이 대답하고 또 자발적으로 분쟁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이 대표가 돼서 어떻게 보면 주도할 수 있었던 그런 평화 협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의 좀 지지를 끌어냈던 협정이란 거죠. 사실 좀 많은 평화 선언, 뭐 평화 협정들이 있었습니다만 이 배경에는 정치적인 것들이 안 끼기란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HWPL은 과연 이것과 다를까? 현식 국장님 보실 때 정말 진정성이 보인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이만희 대표님이 맨 처음 그 평화 행보, 세계 평화 순방을 나선 곳이 독일이거든요. 네. 근데 그 독일 메지에르 총리를 만나고 나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 메지에르 총리가 자신이 어떻게 독일 평화를 이제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때 당시에 월요 기도회라는 게 있었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매주 월요일마다 촛불을 들고 이렇게 기도회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전 국민 운동으로 확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메지에르 총리는 국민이 통일을 원한다. 이것을 명분 삼아서 동독의 정치인들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정말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어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다고 언제 보도가 됐냐면 2시간 전에 TV로 보도가 됐습니다. 앞으로 2시간 이후에 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집니다라고 TV에 나오는 걸 보고 사람들이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2시간 있다 진짜 그 장벽이 무너졌어요. 네. 그래서 하루아침에 통일이 된 거거든요. 그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는 국민이 통일을 원한다. 이거를 명분 삼아서 정치적으로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정치인들마저도 설득이 됐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아래로부터 평화.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국민이 진짜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그 평화. 국민의 마음을 이끌어가는 그 평화. 아래로부터 평화 운동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늘이 민간 평화 운동에 나서게 한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 네. 지금 이 민다나오도 결국은 그 이전에 있었던 정치적 협상이 아닌 그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인 이 평화 운동이지 않습니까? 평화 결과고. 그래서 깨지지 않는 거죠. 이 민초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루어진 평화는 결국 깨지지 않을 힘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현실로도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독일의 평화가 통일이 찾아왔던 사례만 보더라도 그게 얼마나 큰 힘을 갖게 되는지 알 것 같은데요. 남북 통일도 이런 식으로 좀 그려볼 수 있을까요? 민다나오 평화 협정은 저는 사실 그 세계 평화의 롤 모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류사를 이렇게 보면 계속 전쟁의 역사였지만 결국 평화는 신의 뜻이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2014년 9월에 만국회의가 이루어질 때 그 현장을 보면서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이 평화는 신의 뜻인데 그 신의 뜻인 평화의 일을 지금 이만희 대표님을 통해 신이 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만희 대표님에게는 평화의 신인 창조주가 함께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던데요. 결국은 신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를 들어 쓰시는데 네. 그분이 바로 이만희 대표님이 아닌가 이렇게 표현을 하시던데 결국 신은 평화를 이뤄갈 거라는 거죠. 근데 언제 어떻게 아무도 모르는데 그 샘플로 보여주신 게 지금 민다나오 민간 평화협정이 아닌가. 40년 동안 그게 얼마나 악명이 높았냐면 아시아 최대 유혈 분쟁 지역이라고 국제사회가 아예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민다나오의 평화가 오면 세계 평화가 온다. 이거는 민다나오 평화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규정한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루었겠냐. 그 사람을 통해서 신이 이룬 게 아닌가. 제가 기자지만 그거 아니고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아까 막 분쟁의 역사를 해리포터님이 막 좀 읊어주셨어요. 근데 이게 사실 이거 요약하신 거잖아요. 뭐 다큐멘터리로 며칠을 더 봐도 그 분쟁 역사가 끊이지 않았을 것 같고 얼마나 또 많은 문제들을 얽히고 설켰겠어요. 근데 평화가 한순간에 이렇게 좀 찾아들고 있는 민다나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민다나오 민간 평화협정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기자로서 의심이 많이 들었어요. 중요한 건 그러면 이 이후에 평화가 왔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그게 가장 했었어요. 중요하죠. 네네. 네. 근데 이 답을 언제 들었냐면 2014년 9월에 만국회의 때
그 처음 2014년 1월 24일에 있었던 민다나오 평화협정을 필리핀 PTV에서 보도를 했었거든요. 그 네. 관련된 것들을. 근데 그 보도에 참여했던 엘리자베스 카첸 기자가 한국에 왔었어요. 그리고 만국회에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 옆에 있는 기자가 그 기자인지 모르고 이런저런 소감을 묻다가 이 기자가 민다나오를 보도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민다나오 진짜 평화가 아니냐. 아주 노골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굉장히 심각하게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닌가 잘못됐나? 이러는데 네. 굉장히 진지한 표정으로 민다나오는 아주 크다. 아직 이 평화협정 소식을 못 들은 곳은 아직 분쟁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소식을 접한 곳은 굉장히 빠르게 평화가 정착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짜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해에 5월 달에 그 민다나오의 평화 기념비가 서고 그 세계 평화 선언 그 걷기 대회 또 평화 선언문 2주년 그 기념식을 민다나오에서 했을 때 제가 이제 메일로 자세하게 물어봤어요. 그동안 궁금했던 거, 그때 다 대화를 못했던 거. 도대체 어떻게 민다나오 민간 평화협정이 이렇게 기적처럼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자세히 제가 이제 메일로 하나하나 그 물어봐서 이게 기사도 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때 당시 상황을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때 당시 이제 그 민다나오도 총선을 한 11개월 앞두고 있었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평화협정 이루겠다고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주민들은 어떤 주민이냐면 40년 동안 분쟁에 지쳐있는 주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으로 오는 사람은 딱 알아보는 거죠. 너무 많이 왔다 갔으니까. 네네네. 그런데 이 지금 이만희 대표님은 어떤 분이냐? 그 주민들이 봤을 때 일단 필리핀 사람이 아니에요. 그쵸. 그죠? 게다가 동양에서 온. 네, 이영만리에서 온 한국인이에요. 게다가 나이가 그 당시에 84세예요. 84세에 지금 이랬던 분쟁 지역에 여러분이라면 가시겠어요? 지금 나이에도 쉽지 않은 선택이거든요. 네네네.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외국인들 초대해 보려고 하면 70 넘으면 비행기 타는 것도 어려워하세요. 예.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이분이 왔다는 거는 이분은 진짜 평화를 위해 왔다는 거를 주민들이 마음으로 이미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그 상황에서.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그 평화를 원하는지 전쟁을 원하는지 물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보면 너무 사실은 단순한데 헤어나가지 못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누구나 손을 들 수밖에 없대. 저는 이제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아, 이분이 진짜 그 어떤 신의 지혜를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만희 대표님이 저희 신문사에 기고글을 한번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민다나오 갈 때 심정을 그 글에 이렇게 쓰셨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평화를 위해서 안 갈 수 없었다. 그런데 평화 운동을 한다는 사람이 평화를 위해서 와달라는데 안 갈 수 없었다. 그리고 그러면 가긴 가야 되는데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듣고 갔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에 갔을 때 그런 지혜를 발휘해서 이런 결과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카친 기자도 그 평화를 향한 진정성에 그 주민들이 마음이 움직인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결론적으로 그 마지막 보면 이만희 대표였고 HWPL이었기 때문에 이 평화협정이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민다나오 평화협정이 이루어졌다는 거는 저는 그 전에는 그 생각을 못 했는데 카친 기자의 그 답을 듣고 저도 알게 된 게 전쟁으로 40년을 잃었잖아요, 이분들이. 그럼 전쟁 아래 40년 있었다는 것은 단순히 평화를 잃은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분들은 교육의 기회가 바탈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종식이 되면서 이제 다시 미래가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평화가 온다는 게 단순히 안정의 차원을 넘어선다는 것도 제가 이런 그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만희 대표님이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평화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엘리자베스 그 카친 기자가 한 주장이란 거죠? 이메일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보도를 했었기 때문에 네. 그 보았던 것들을 그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민간 평화협정이 이루어졌냐라고 했을 때 본인이 지금 보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 그때 상황에 대해서 답을 준 겁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현지 기자가 보기에도 너무 진정성이 느껴졌기 때문에 이렇게 인터뷰에서도 그렇게 응해서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민간 평화협정에 대한 반응을 방금 또 편집국장님이 정말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긴 했었는데요.
각각 언론들도 많이 보도를 했죠? 세계에서는 어떻게 좀 보도를 했을까요? 네, 현재 HWPL은 전 세계 기자들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저희 평화 활동을 보도를 해주고 있고 그 당시에도 수백 개 언론사에서 보도를 해준 이력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민다나오의 일이 좀 다시 조명을 받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에만 100개가 넘는 국가에서 또 수백 개의 기사가 보도되고 있고 지금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협약한 그 당시 여러 필리핀 방송사와 인터뷰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필리핀 최대 민영 방송국이죠. 네, ABS, CBN에서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이자 평화의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필리핀에 본 이 대표님을 소개하면서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카톨릭, 이슬람 두 종단의 평화협정 체결이었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영방송국에도 2회 인터뷰가 진행이 되기도 했었고요. 필리핀 국민 모두가 감사할 일이다라고 당시에 진행자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그렇게 현지에서는 이렇게 좀 감사를 좀 표했던 보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국내에서는 좀 이와 비슷한 결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반응들은 좀 어땠나요, 편집국장님? 국내에서 그때 일부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보도자를 받아서 보도를 했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연합뉴스 기자는 내가 현재 상황은 아닌데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못 믿겠다는 말이 되냐? 반응이었고, 네네. 그리고 뭐 일시적인 이벤트로 본 거죠. 그리고 기존에도 항상 협정은 있어왔고 깨져왔고 그래서 그냥 하나의 민간인이 한 건데 더더군다나 결속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분위기를 그대로 또 반영해서 보도를 한 게 이제 개신교 대변지들이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이벤트성으로 폄훼를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처럼 계속 보도를 했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한국어로 된 기사들을 좀 많이 보고 싶은데 오히려 외국에서 외신 매체들은 좀 자세하게 이 현장들을 많이 보도를 하는데 국내에서 이런 평화운동가가 주축이 되어서 움직였던 또 함께 평화의 일을 만들어가는데 같이 노력을 했던 이런 민다나오의 평화협정이 다뤄지지 않는다는 게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엘리자베스 카친 기자가 해왔던 그 협정 성과에 대해서 표현한 걸 좀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고 싶어요. 그대로 메일 온 거를 제가 번역한 건데 민다나오 지역에서 전쟁의 고통 아래에 놓여 있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본 것은 정말 엄청난 것이었다. 주로 공포감을 느끼고 표현했던 그들이 이만희 대표와 함께 평화를 옹호하면서 자유롭게 함께 걷는 것을 본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며 그곳이 전쟁과 공포로 속박당했던 시절이 끝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들은 민다나오에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분쟁을 해결한 이 대표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옳고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다. 그리고 이 대표에게 보내는 이런 감사는 평화를 이룬 그의 업적에 대한 지극한 감사의 표현이다. 결코 평화는 불가능하지 않다. 그것은 실현 가능하다. 그걸 보여준 게 바로 이 대표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지 기자가 또 발언을 한 내용을 함께 또 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김 팀장님은 또 얼마 전에 민다나오를 또 다녀오셨는데 또 현지 인사분들과 대화를 해보셨다고요? 현지 인사들은 당시를 좀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요? 네, 아무래도 한국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보다는 현지에서 실제로 이 민다나오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의 답변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여름에 좀 필리핀 민다나오에 다시 한번 방문을 했는데 민다나오 관련된 인터뷰들을 조금 진행하면서 답변들을 들었는데 이 답변을 들으면서 저도 다시 한번 필리핀 현지인들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많이 좀 놀라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특히 좀 필리핀 고등교육위원회의 위원님께서 좀 답변을 주셨는데요. 네. 이 대표님께서 2014년 1월 민다나오, 특히 무슬림 지도자들과 기독교 지도자 간의 만남을 중재하셨고 이는 곧 공동의 문제에 대한 해결법을 중심으로 이어진 합의에 서명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민다나오에서 자란 한 사람으로서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지속되었던 분쟁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 대표님께서 성사시킨 민다나오 지도자들 간의 협정은 성공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2014년부터 최근 몇 년간 기독교인과 무슬림 그리고 민다나오 현지인 간의 분쟁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행보가 큰 결실을 맺었다는 것에 확신을 갖고 동의합니다. 지금의 민다나오는 평화롭습니다.
정말 평화가 찾아왔고 이 평화가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민다나오 지역에서 NGO 단체를 운영하고 계신 한 인사분도 계신데요. 이분은 이 민다나오 분쟁이 저절로 해결될 수 없는 거였다고 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민다나오에서 스스로 이거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민다나오의 분쟁을 완화할 수 있도록 도와줄 제3자 또는 국제단체가 필요했다고 느끼셨다는 거죠. 그런 때에 HWPL이 이 민다나오에 찾아와 주었고 이런 평화에 대한 계획과 혁신, 그런 접근 방식을 적용을 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필리핀에서 정부의 문을 두드리고 MILF 그룹과 모여 앉아서 어떻게 평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하였다고 좀 하셨고 이것이 HWPL이 가진 중요성이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 국민들의 그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을 또 많은 민간단체인 HWPL이 함께 해줬기 때문에 이 가치성을 취하는 것 같네요. 또 이런 비슷한 방응 등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 HWPL이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외국인 단체가 어떻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외부의 시선들이나 질문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가서 인사분들께 실제로 좀 인터뷰를 진행했을 때 정말 그분들이 민다나오 출신이거나 민다나오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 HWPL에서 체결한 민다나오 평화협정이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되었고 이렇게 필리핀 정부와 MILF 단체에서 진행을 해가고 있는 이 평화 프로세스에 굉장히 큰 지지와 도움이 되었다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그 국가에서 스스로 해결을 할 수가 없는 너무나도 어려운 분쟁이었다고 모두가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3국에 있는 단체에서 이러한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주고 평화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또 정부가 평화의 일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돼주고 또 많은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지금 이렇게 민다나오의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정말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고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확실히 평화에 대한 좀 답을 갖고 있고 평화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 길을 알고 있으니까 좀 구체적으로 실제화를 해가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많은 정치적인 또 평화 협정을 시도하는 뭐 시도들이 있었다고 할지언정 뭐가 보이질 않는 거죠. 잡히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좀 진정성을 HWPL이 보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코로나 시국 이전에는 HWPL의 평화 만국회의가 정말 세계적인 규모로 좀 열리곤 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계속 좀 열려왔었는데요. 당시에도 기자들이 좀 많이 오셨죠. 아까 뭐 엘리자베스 카진 기자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 외에도 다른 기자분들은 좀 어떤 반응들이었을까요? 일단 만국회의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한마디로 여기가 천국이다입니다. 기자들의 반응은. 종교인들인가요? 다 특히 아니요. 크리스천인가 봐요. 전 세계에서 왔고 특히 분쟁 지역에 있던 기자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막 이름 대면 다 알만한 유명한 기자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보는 거는 진짜 지금 이 모습이 어떤 천국이고 낙원이고 어떤 평화의 실체 같다는 걸 굉장히 많이 느꼈고 그리고 중요한 건 민간 단체가 이렇게 많은 지구촌에서 이렇게 많은 종교인과 정치인을 오직 평화를 위해서 한 자리에 모은다라는 자체를 굉장히 놀랍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평화를 위해서 뭐 한다고 하는 단체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한 그 UN 그 관계자분은 이 만국회에서 여러 번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전 세계 평화단체를 다 다닌대요. 네. 그런데 진짜 돈이 아닌 평화를 목적으로 하는 평화단체는 HWPL이 유일하다. 이런 표현을. 유엔 관계자가요? 예. 직접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그분 말대로 그분은 전 세계 평화단체를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다른 평화단체는 아까도 말했지만 사후 약방문에 처방을 해서 우리가 뭐 한다. 보여주기식이죠. 하지만 HWPL은 답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거죠. 시작점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그리고 나아갈 방향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만희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면 된다. 평화. 하면 된다. 이 말씀이 굉장히 간결하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동안 아무도 못한다고만 했어요. 그런데 이만희 대표님은 하면 된다. 그래서 동참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보니까 뭐든지 진리라는 건 명료한 것 같아요. 간단한 것 같고. 이만희 대표님이 하시는 그 평화하면 된다. 이 말씀이 굉장히 힘을 가지는 것 같고 그리고 평화하면 된다는 것을 민다나오로 보여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개인적인 또 수혜까지 함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까 잠시 얘기 나오긴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민다나오에 과연 평화가 왔냐, 이건 뭐 HWPL의 비약 아니냐라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팀장님은 현지를 또 다녀오신 입장에서. 네, 갔다 온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현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답을 듣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 다녀왔고 먼저 갔는데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 왜냐하면 민다나오에 계신 분들께서 과거도 알고 있고 현재도 알고 있는데 정말 지금은 민다나오가 평화롭다 말씀하시고 평화가 찾아왔다. 그리고 이곳에 평화가 찾아왔다는 거, 그리고 MILF 그 다락방은 캠프에 평화가 찾아왔다는 거가 정말 본인들에게도 너무나도 놀랍고 엄청난 일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번 여름에는 제가 민다나오에 다시 방문할 때 이제 처음 민다나오에 가시는 분들과 같이 동행해서 갔는데 그분들도 사실은 생각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정말 민다나오가 평화로울까? 아직도 위험한 지역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왔지만 와서 현지에서 그 민다나오 학생들의 눈을 보고 또 그 마을에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고 또 이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곳이 정말 평화가 찾아왔구나라고 느끼셨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또한도 최근에 직접 다녀오신 현장 취재를 한 기자님 얘기를 하셨던 거죠? 네, 맞습니다. 아, 네. 한국에 있는 많은 기자분들 취재를 하시고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다나오에 평화가 안 왔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특정 매체뿐입니다. 사실 개신교 대변지 일부 네. 그 외에는 모르니까 보도를 안 하거나 아니면은 그 어떤 팩트를 줬을 때 거기에 기반해서 보도를 할 뿐이죠. 그 일반 매체는 그런데 개신교 대변지만 왜 유독 이럴까? 네. 예, 저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그 독자들이 구분해서 보고 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필리핀 민다나오 정말 과연 평화가 왔는지 그 분쟁의 역사부터 현 상황까지 대장정으로 한번 좀 훑어봤습니다. 이제 HWPL 너무 다루고 싶은 얘기들이 많아서요. 이번 주는 여기서 좀 끊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정말 구체적으로 전쟁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앞으로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평화의 물결들이 HWPL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는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이 궁금하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